근데 세금이 참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부가가치세를 저는 제 예전에 사업하다 한번 망했을 때 부가가치세는 정말 도둑 만드는 것이 들려고 막 이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인정되는 게 있고 인정 안 되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게에서 쓴 돈인데 인정 안 해주는데 그 세금 버려요. 진짜로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중요해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이 두 가지를 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운동화 가게를 합니다. 운동화 10만 원짜리 손님한테 팔려고 했더니 국가가 잠깐만 10만 원 받지 마 그런 겁니다. 10만 원에 10%더 받아. 그 10% 더 받은 만 원을 국가에 내라. 이게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거의 뭐 예. 날강도 아닙니까? 그 부가세는 손님이 내는 겁니까? 내가 내는 겁니까? 손님이 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손님이 내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직관적으로는 내가 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는 10%를 떼어놨던 것을 바로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6개월마다 한 번씩 내 주머니에서 부가세가 나옵니다. 때문에 부가세는 손님이 내는 게 맞지만 내가 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부가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간접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같은 경우인 거고요. 네. 간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그다음에 세금을 지불하는 사람이 다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손님이 낸 돈인데 그렇죠. 주인이 냈으니까. 예, 손님이 낸 돈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 사업자가 국가에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일단 내 주머니로 들어왔잖아요. 네. 이 돈을 내 돈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처음 사업하신 분들이 이게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일단 쓰고 보는 거죠. 나도 그랬어. 그렇죠? 네, 틀림없이 그랬을 것 돈이었어. 같아. 예. 국가가 뭔데 내 돈을 가져가. 그래서 이제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썼다가 나중에 막상 세금을 부가가치세 내라고 국가에서 고지서가 날라온다거나 또는 내가 이제 자진 신고를 하려고 보면 이게 돈이 없으니까 낭패를 보는 경우죠. 그러니까 미리 좀 세이브를 잘 해놔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약간은 좀 소비자분들도 잘 생각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된장찌개가 5,000원이야. 그러면 5,000원이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5,500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500원 올랐네가 되거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의식이 계속해서 개선이 돼 나가고 우리 소상공 국민 여러분들도 이거를 꼭 챙겨놔야 된다. 네, 이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부가가치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모든 금액에 그냥 10% 이러면 됩니까? 그 부가가치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먼저 세금 계산서를 알아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내가 물건을 팔 때마다 빨간색 세금 계산서 쌓이고 물건을 매입해 올 때마다 파란색 세금 계산서 쌓입니다. 이 차액을 내는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굉장히 어렵네. 그러면 헷갈리죠. 이 세금 계산서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발행하는 걸까요? 사는 사람이 발행하는 걸까요? 파는 사람. 예, 맞습니다. 파는 사람이 두 장을 발행하는 겁니다. 한 장은 빨간색, 한 장은 파란색. 물건을 파는 사람은 빨간색 세금 계산서 쌓이는 거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파란색 세금 계산서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란색 세금 계산서가 빨간색 세금 계산서보다 더 많다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환급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긴 뭐 자기가 많이 냈으면 환급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개업 초기입니다. 개업 초기에는 물건을 그 구색 맞추기 위해서 많이 쌓아놓을 거고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듭니다. 매출 얼마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됩니다. 물론 예전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환급이 나오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라고 해서 환급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다만 부가세 환급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현지 실사가 나옵니다. 현지 실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하게 부가세 환급세액이 나오면 환급 신청을 하고 환급 돌려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뭐 세금 계산서 막 산다 판다 막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세금 계산서를 이 바닥에서는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실무에서는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료상한테 매입 세금 계산서를 하나 구매를 합니다. 네. 당연히 불법이죠. 네. 이게 걸릴 가능성이 허준 씨는 몇 퍼센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정말 멍청하지 않으면 1%. 안 걸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료상한테 자료를 매입한 경우 걸릴 가능성이 99%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한 번쯤 해볼 만한데 걸릴 가능성이 100%입니다. 100%요? 왜요? 왜냐하면 이 자료상은 세금 계산서를 매입세금에서 팔고 본인은 매출 세금 계산서 되는데 네. 이 매출 세금 계산서를 신고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대포폰, 대포통장을 활용해서 세금 계산서를
막 팔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게 대조를 하게 되면 금방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사람이 명심해야 될 첫 번째 거는 절대 자료상과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걸린 경우는 굉장히 크죠. 그렇죠. 대가가. 만약에 뭐 1억어치 세금 계산서를 사고 팔았다 그런다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는 추징세액이 거의 1억 정도 나오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천만 원 정도 추징세액이 나옵니다.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유혹이 있더라도 하지 마세요. 자, 세무자료를 조심하는 얘기는 다음으로 넘기고 부가가치세하고 관련한 Q&A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원두 판매업까지 함께하게 된 김소상 씨의 또 다른 고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과연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 간혹 그 신규 창업자한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세무사한테 의뢰하는 게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데 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절대 의뢰하면 안 되는 세무사가 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부가가치세를 줄여주겠다는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절대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내가 조금을 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더 많이 내야 됩니다. 때문에 부가세는 조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해서 제대로 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3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하고 가게를 오픈한 김소상 씨. 그런데 현금 결제를 하면 10%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한다. 이 경우 현금을 내고 할인을 받는 것이 나을까? 부가가치세 10%를 더 주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유리할까? 제가 세무사로서 받는 질문 1등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 무조건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세 10%를 부담하고서라도 매입 세금 계산서 발행받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3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 중에서 부가세 10%는 300만 원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그 300만 원은 공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의 3천만 원은 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도요. 그거 자꾸 깎아주는 것처럼 얘기해요. 내가 10% 깎아줄게요. 깎아주는 게 아니라 본인 세금 털려고 그러는 것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사업자 제일 처음에 신청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하면서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세 가지 방식이 네. 있는데요. 면세 사업자, 그다음에 이제 간이 사업자,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업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간이 갖고 정말 고민들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업자는 일단 크게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구분합니다. 네. 그리고 과세 사업자는 다시 둘로 일반 과세와 간이 과세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그 과세 면세는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면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면세는 세금을 면제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어떤 세금을 면제하는 걸까요? 소득세일까요? 부가가치세일까요? 둘 다일까요? 부가가치세는 내가 내는 게 아니고 앞에 세금만, 소득세. 소득세만? 아닙니다. 그 면세 사업사 할 때 면세라고 하는 것은 부가세를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를 100% 다 내는 사업자,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를 조금 내는 사업자, 그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사업자입니다. 우와. 소득세는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 동일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부가가치세만 차이가 납니다. 저 면세 사업자 하겠습니다. 그 면세 사업자는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돼요? 아니라 국가가 업종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업종, 교육업종, 농수산물 유통업종 이렇게 국가가 업종을 지정을 해줬고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간이 사업자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부가가치세를 조금 내는 간이 사업자로 다 등록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그게 설레니까. 이제 법으로 기준이 연 4,800만 원 이라는 예, 맞습니다. 기준이 있고, 근데 아직 난 사업을 시작을 안 안 했잖아. 했는데 내가 4,800만 원을 넘을지 안 넘을지 이거 알 수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업한 첫 해에는 네. 연간 매출액이 얼마가 될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업종이 안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제조업이라든지 도매업, 유흥업소 이런 데는 간이 과세자로 신청할 수가 없고 그 관할 세무서별로 임대료가 비싼 지역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이 4,800만 원이 나올 리가 없겠죠.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지역은 간이 과세자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실수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 간이과세자로 무조건 하면 좋을 것이다. 맞아요. 라고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 간이가세자는 부가세를 조금 내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긴 하지만 큰 단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이가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최종 소비자, 예를 들어서 뭐 미용실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 기업을 상대할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하면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때문에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일반 기업인 경우에는 무조건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됩니다. 두 번째 단점은 매입세액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매출세액보다 매입 부가세가 더 크게 되면 부가세 환급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간이가세자는 환급이 안 나오고 제로가 최선입니다. 때문에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기업이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있어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간이가세자가 아닌 일반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간이 사업자는 어쨌든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매입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한 다음에 나 4,800만 원이 안 돼요라고 하면서 간이과세로 돌리면 이득이잖아요. 그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밤새 고민하다 보면 퍼뜩 떠오르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다 안 됩니다. 그런 게 되면 벌써 남들이 했고 남들이 하면 법으로 다 막아놓습니다. 전환하는 시점에 기왕에 부가세 환급받은 것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금 얘기가 굉장히 싫은 얘기였었는데 오늘은 재밌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면세가 되는 경우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이 특히 이제 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예를 들면 차를 사면 나도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소상공인이 초기 투자 비용 중에서 큰 비용이 차지하는 게 차량 구입 비용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는 세 가지 종류의 차량만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물차. 두 번째는 1000cc 미만의 경차, 세 번째는 9인승 이상 승합차. 요 세 가지 종류의 차량만 부가세 10%를 공제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차량은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구입 비용의 10% 부가세뿐만 아니라 차량 유지 비용, 가장 큰 것이 기름값이죠. 기름값의 10%, 수리 비용의 10%를 각각 부가세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또 우리에게 큰 벽이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종합소득세. 예. 요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개인이 내는 세금을 종합소득세, 줄여서 종소세, 소득세라고 합니다. 예. 개인은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을 다 합칩니다. 거기서 경비를 빼면 순이익이 나오죠. 순이익에다 세율을 곱해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거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세율은 보시는 화면대로 이렇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세율은 과세 표준 1,200만 원 이하일 땐 6%, 5억 원 초과할 때는 42%, 모두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세율은 소득세 42%, 여기에 각각 지방소득세가 10%씩 붙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4.2%, 그래서 46.2%가 최고 세율이 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세 표준이 있는데 이 과세 표준은 쉽게 얘기하면 순이익입니다. 어떤 사장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본인의 과세 표준이 4,601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한테 얘기합니다. 세무사님, 저 10,000원만 빼주세요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의 과세 표준이 4,601만 원이면 나한테 적용되는 세율은 24%입니다. 그렇죠. 4,600만 원이면 15%입니다. 내가 10,000원 때문에 세금을 9%나 더 내니까 10,000원만 빼달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좀 빼주세요. 예, 그 힘드신데 빼주세요. 잘 모르시니까. 예. 내 과세 표준이 4,601만 원이면 나한테 적용되는 세율은 24%가 맞는데
4,601만 원 곱하기 24%하는 게 아니라 4,600만 원까지는 15%로 하고 네, 그렇죠. 초과되는 만 원에 대해서만 24%를 적용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경계가 있어서 그 경계를 넘어가면 급격히 늘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현명하게 책정이 돼 있었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개인의 경우는 그렇고요. 네. 또 법인의 경우는 약간의 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이제 그 경계가 2억 원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2억 원 이하인 경우는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요. 2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된 것에 대해서만 20%입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돼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요거를 실무에서는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하고요. 과세 표준이 1억 원인 경우, 개인의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경비 처리를 하면 과세 표준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5억을 벌었는데 4억을 경비 처리하면 1억 원이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경비 처리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지출한 것은 경비 처리가 됩니다. 어허. 그래서 경비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관련성 여부입니다. 이 비용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사업 관련이 되면 경비 처리가 되고 그런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소득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절세와 탈세, 이게 사실 미묘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정말 사람이 극락과 지옥을 오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맨스와 불륜이 어떻게 구분하죠? 내로남불. 결혼을 한 사람이 사랑하면 불륜 뭐 이런 거. 교수님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면 뭐 이제 절세고요. 남이 하면 탈세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내가 하면 절세고 남이 하면 탈세고 안 걸리면 절세고 걸리면 탈세고 내가 입으면 빈티지한 거고 네가 입으면 빈티 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세무사 업을 하다 보니까 네. 절세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세법을 잘 몰라서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낸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다 내야 될 세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사분한테 직접 얘기하시면 정말로 나쁜 과오 나쁜 업계 만들어 주시는 거지 절세를 한다, 세금 줄인다. 나 세금 좀 적게 내게 해주세요. 이거는 안 될 말이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자가 알아야 될 세금 상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 20편짜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세금이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정말 그냥 겉만 이렇게 핥고 가는 느낌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꼭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또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그 창업 세무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창업자들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네. 이 창업 세무에 대해서 적절히 신고하고 네.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분들한테 제가 이제 부탁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세금도 비용이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까 우리도 얘기했지만 5천 원짜리를 팔았다. 그럼 그 안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요. 소득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절대로 아낄 수 없고 네. 정상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돈을 내가 파는 즉시 떼어놨다가 납부할 때 꼭 내는 그런 인식을 가지셔야 이게 낭패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일단 쓰고 보고 나중에 내려고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또 다시 어디선가 돈을 융통해야 되는 이게 이제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이 부분만 조심하셔도 세금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처럼 잘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세금 통장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게 분명히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금 통장에 항상 내야 될 세금을 전년도 세금하고 비슷하게 계속해서 납부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정말로 낭패를 안 보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모를 수 있고 걱정될 수 있어서 제가 질문을 대신 드리겠는데 가서 저 이런 거 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돈 들까 봐 못 가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그런 돈 정말로 큰 돈이거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상담하는 데는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예.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꼭 가세요. 그리고 한 군데 말고 두세 군데 가보세요. 왜냐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 너무 짧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 이야기만 알더라도 다른 창업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걸 배워가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퍼뜨리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다음 이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면세 과세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집사람이 예전에 그 정육식당 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육식당은 상차림 비용을 받죠. 왜 상차림 비용을 받냐? 되게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정육점은 면세입니다. 근데 고기를 불에 구워서 팔면 식당이 됩니다. 이거 어허. 과세입니다. 정육식당에서는 고기하고 식당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고깃값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붙이지 않고 식당 상차림 비용 3,000원에만 부가세를 붙이는 겁니다. 와, 똑똑한 절세네요, 그러면.